옵션 얘기 좀 더 해보죠. 뭐 옵션도 금융상품이니까 가격이 있을 텐데요. 또 옵션 가격은 좀 특별하게 부르더라고요. 뭐 옵션의 프리미엄, 예, 옵션의 가격은 그렇죠. 프리미엄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우리가 옵션 얘기할 때 옵션은 권리에 대한 대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 가격이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옵션 가격을 프리미엄, 앞에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게 어떻게 형성되느냐면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3천만 원짜리 차를 끌고 있는데, 운전하는데,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물어줄 거야. 그럼 돈 얼마를 내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내 차가 좀 가격이 좀 낮은 차야. 좀 덜 낼 거고, 비싼 차면 좀 많이 낼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보험료를 내가 얼마를 내야지 사고가 났을 때 물어줄 거예요. 근데 얼마를 내야 되지? 난 얼마큼 낼 수 있을까? 3천만 원짜리 차를 1년 동안 타기 위해서 보험료 2천만 원 내. 그건 말이 안 되죠. 야, 2만 원만 내. 그럼 너무 고맙겠죠. 감사하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디선가 결정이 될 거예요. 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A전자, 또 A자동차, 뭐 B자동차,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래서 A전자를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B자동차를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한 달에 살 수가 있어. 얼마를 내야 될까? 500원만 내. 막 사겠지. 그렇죠. 근데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4만 원을 내. 그럼 안 살 거예요. 10만 원짜리 자동차 주식을 7만 원을 내. 누가 사겠어요? 안 사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고 파는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사고 팔아서 가격이 형성될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 자연스럽게 그렇죠. 형성이 예, 되는 예. 거네요. 그래서 그걸 아마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뭐 지불용의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이론적으로 치면 확률적으로 따지겠죠. 그래서 그 A전자 주식이 뭐 확률적으로 어떤 분포가 되지 이렇게 또 따질 겁니다. 혜미 씨 얼굴 갑자기 굳어졌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가격.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사기 위해서 제가 뭔가 좀 덤으로 더 얹어줘야 돼.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라고 볼 근데 수도 있겠네. 프리미엄이 우리가 흔하게는 더 좋은 거를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비슷한 개념인가요, 그러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일반적인 상황보다 나는 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조금 더 좋은 사양이라는 거죠. 좋게 한다거나 뭐 자동차를 살 때 이래서 남들은 이렇게 시트가 비닐인데 나는 가죽 시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럼 거고. 교수님 아까 자동차를 예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차, 가격이 높은 차에 따라 이제 보험료가 다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옵션이라는 거는 미래에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거냐라는 부분들을 영향을 받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뭐 팔 수 살 수 있는 있는 권리. 권리 이런 걸 고려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시장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형성되는 분위기는 얘는 오히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가격으로 제가 살 수 있는 권리를 만일 제가 이 뭐 덤을 옵션 프리미엄을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굳이 비싸게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행사할 가능성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B자동차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해. 그럼 비싸게라도 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돈을 나는 5천 원이 아니라 6천 원 줄게. 아니 난 7천 원 줄게. 10만 원 살 수 있는 걸 내가 살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해. 야 5천 원? 난 4천 원도 안 사. 난 3천 원도 안 사. 이렇게 되겠죠. 그건 이제 시장 가격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시장 가격은 당연히 시장의 수급으로 결정되는 거고 이론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적정권 얼마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리고- 또, 예, 그렇죠. 또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그런데 만일 옵션의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가격대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지금 바꾸고 싶은 아니면 사고 싶은 가격대가 5만 원, 6만 원, 7만 원. 근데 현재 가격은 5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는 뭐 4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만일 5만 원인데 지금 형성되는 5만 원인데 제가 4만 원에 사고 싶다. 이건 놀부심보네요. 아니죠. 6만 원에 사고 싶다 그러면은 예. 약간 좀 이게 올라가야만 될 거고. 근데 이제 시장에는 이제 그런 우리가 종목이 많습니다. 우리가 선물에 만기월물이 여러 개가 있듯이, 물론 옵션도 만기월물이 여러 개가 있지만, 옵션에서는 만기월물만 아니라 행사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냐, 5만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냐, 6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냐, 행사가가 다 다르지. 4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냐. 권리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럼 그 행사 가격에 따라서 옵션의 그렇죠. 가격도 다 달라지고 맞습니다. 행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낮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이론적으로는 확률로 하는 것이고 음. 직관적으로는 이 A 전자를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나중에 돈이 될까, 6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돈이 될까라고 볼 때 주가가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만 원짜리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거고 상승은 할 거지만 6만 원까지 가긴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만 원짜리는 의미가 없죠. 5만 원짜리 사야겠죠. 그렇죠? 또 팔 수 있는 권리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과하다 싶으면은 예. 옵션의 가격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굳이 예. 뭐 그만한 권리에 대해서 더 많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예를 들면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2,000포인트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옵션을 난 사겠다. 예. 근데 3,000포인트가 갈 거라고 생각해갖고 행사 가격이 거기에 있는 그걸 그 사요. 옵션을 사면 예. 그거는 무진장 싼 싸겠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시장 사람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요. 음. 또 이론적으로 뭐 우리가 시장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3,000포인트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당연히 가격이 낮겠죠. 이것도 3,000포인트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거는 만기 때까지의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만기가 있는 거죠, 그것도? 그건 또 선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기까지 가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만기야. 한 달에 3,000포인트가 좀 과하니까 1년 만기야. 1년 동안 3,000포인트 갈 거야 라고 해서 1년 기다려가지고 만기 때 결제해서 손익을 정산할 수도 있고요. 3,000포인트 갈 거야 라는 것을 현재 2,000포인트 상태에서 3,000포인트 갈 확률과 한 2,200포인트 올랐어요. 3,000포인트 갈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가능성이 커지면 가격으로 반영이 되죠. 그러면 중간에 팔아도 되죠. 예. 그건 매매가 되니까 좀 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하고 가능성이 없는 것들하고 좀 이거 좀 구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갖고 지금 2,000포인트인데 행사 가격이 2,000포인트인 이게 거래가 가장 참 잘 될 수도 있겠네요.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떨어질 수 있는 요 상태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 현재가 2,000포인트면 2,100포인트, 2,200포인트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가격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되는 그런 것들이 더 외가격. 일반적으로 거래가 많이 됩니다. 옵션에는 외가격, 내가격, 등가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외가격 상태에 있다는 것은 옵션을 행사해도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옵션이 내가격 상태에 있다는 것은 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등가격은 옵션의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과 같거나 가장 근접한 상태로 옵션을 행사해도 이익도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것보다는 가격이 싸죠. 싸니까 사실 거래가 좀 많이 되니까 많이 됩니다. 만약 팔 수 있는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00포인트면 생각 같아서는 2,200포인트에 팔 수 있는 권리 이게 더 의미는 있지만 사실은 1,900포인트, 1,800포인트에 팔 수 있는 권리가 더 거래가 많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돌발됐어요. 이게 좀 말이 많아지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네. 너무 지금 여러 가지 개념들이 옵션의 커지는데. 가격이라는 게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네. 덤이라고 됐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옵션이 행사될 가능성들이 별로 낮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옵션의 가격이 비싸야 될까요? 아니면 싸야 될까요? 조금 어려운, 어렵다. 좀 어려운 질문이요. 네. 그렇습니다. 수준 있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는 단어가 행사 아니라 가격이 개념이. 행사 확률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옵션의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적게 줘도 될까요? 행사가 안 될 것 같은 건. 예. 프리미엄을 그럼 적게? 많이? 하나 찍으세요. 역시 이것도 확률은 50%이긴 한데. 네네네. 적게? 예. 네, 그렇죠. 적게가 맞아요? 예. 야, 이것도 수준이 찍었는데? 굉장히. 이번에는 좀 있었어요. 이번에는 좀 이게 제가 좀 무심하고 좀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네. 옵션이라는 게 그 어떤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권리 자체가
너무 낮아버리면은 굳이 그만큼 덤을 프리미엄을 안 줘도 되니까 아. 좀 낮아지는 것들. 자, 그걸 아까 지 교수님이랑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가격이다라는 표현을 쓰다. 외가격. 예. 야, 하여튼 뭐, 신 교수님과 정 교수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일취월장한다는 느낌을 그러시네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옵션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다음에 외가격, 등가격,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또 차츰 뒤에 가서 한번 또 네.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